이번 3박 4일의 여행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타기만 해도 여행이 되는 특별한 열차들, 거기에 뻔하지 않은 후쿠오카와 오이타의 스팟들을 더하니 하루가 꽉 차게 다채로워지는 여행이었습니다. 하카타 라멘은 있게 만드는 라멘의 도시 쿠르메를 비롯해 녹차의 도시, 물의 도시를 넘나드는 소도시 여행을 럭셔리한 열차 여행으로 즐겨봤어요. 큐슈 여행, 특히 후쿠오카 여행을 고려할 때 JR 큐슈 레일 패스를 고민하게 되죠. 하지만 이번엔 레일 패스로는 탈 수 없는 특별한 열차들을 타고 새로운 큐슈를 경험해봤어요. 3박 4일 여행의 첫 번째 일정은 어느 열차라는 뜻의 아루레샤입니다. 현재 하카타에서 유후인을 오가는 이 열차는 큐슈 스윗트레인 아루레샤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졌는데요. 최고급 레스토랑 열차로 약 3시간 동안 큐슈의 제철 식자재를 이용한 최상의 코스 요리가 제공되고 술을 포함한 모든 음료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루레샤는 JR 큐슈의 3가지 열차 카테고리 중 디자인 앤 스토리 열차에 속하는데 열차 소개 페이지 중 유일하게 아루레샤만이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요. 이 정도면 JR 큐슈의 럭셔리 크루즈 열차 세븐스타즈와 함께 엄청난 존재감을 갖고 있는 열차죠. 아루레샤라는 이름이 붙게 된 데는 100년이란 시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6년 큐슈 철도는 미국 브릴사에 최고의 호화 열차를 주문했는데 주문 이후 큐슈 철도가 국유화되고 국철 사용 방침에 따라 사용을 못하고 있었죠.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느 열차가 있었대 라는 소문만 있다가 2015년에 재현을 해 어느 열차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디저트 위주의 메뉴였는데 현재는 코스 요리로 정착되었고 모든 요리는 도쿄 미나미 아오야마의 레스토랑 나리사와의 오너 셰프가 감독을 합니다. 자연을 테마로 요리하는 셰프답게 큐슈 전역에서 나는 식재료를 직접 확인해 사용하고 어디서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도 상세히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메인 요리들이 정말 맛있었고 술이랑도 잘 어울렸는데 술을 포함한 모든 음료가 무제한이라 골라 마시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위트레인답게 한입 한입 감탄하며 먹었던 몽블랑, 미야자키산 헤베스가 통으로 쓰인 헤베스 크림도 깜짝 놀랄 맛이었어요. 코스 요리는 계절에 따라 1년에 4번 바뀐다고 하니까 다른 계절에 타보는 것도 색다를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식기류는 큐슈의 공예가들이 아루레샤만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것들이었고 와인, 소주, 청주, 주스는 물론 차와 커피, 물까지도 모두 큐슈 7개 현에서 생산된 것만 나와 더 특별했어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 카파테리아가 있는 타노시마루 역에서 한번 정차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환영도 해주시고 로컬 푸드와 기념품을 판매해서 소소하게 쇼핑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럭셔리한 분위기에 최고급 요리와 음료들, 프로페셔널한 승무원들의 서비스까지 더해져 3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는데요. 최고의 음식, 시간, 환대를 제공한다는 컨셉답게 아루레샤에서의 3시간은 정말 특별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아요. 종점인 유후인역에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오이타행 열차로 갈아타 이동합니다. 저희는 아루레샤 하카타 출발 유후인 도착편을 이용했는데 늦은 점심 식사를 원하는 분들은 반대로 유후인 출발 하카타 도착편 아루레샤를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긴 열차 여행을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좀 걸어볼까요? 오이타역에 내려 숙소 체크인만 하고 가벼운 몸으로 다시 나와봅니다. JR 오이타역은 오이타현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JR 오이타시티라 부르는 거대한 역 건물이 아뮤플라자 쇼핑몰, 식당가, 마트, JR 블라썸 호텔과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이타역 북쪽 출구로 나가서 길만 건너면 상점과 거리로 이어지는데 골목골목 숨겨진 오이타 로컬 맛집과 이자카야들을 찾는 재미가 있어요. 저희가 간 곳은 이자카야 코츠코츠 아닙니다. 단독 건물 이자카야로 레트로한 느낌의 외관부터 남다르죠. 이곳의 주력 메뉴는 오이타의 산과 바다에서 난 재료들로 만들어낸 로컬 음식들입니다. 완전 처음 먹어본 메뉴들도 꽤 있었는데 특히 표고버섯에 생선 완자를 넣어 튀긴 시이타케 교로케가 깜짝 놀랄 만큼 맛있었어요. 오이타의 향토 요리인 류큐도 추천하는데 신선한 생선살을 간장, 미림, 참깨, 생강소스에 살짝 절여 먹는 음식으로 후쿠오카의 고마사바와는 조금 다른 맛입니다.
오이타의 다양한 로컬 음식들을 한 곳에서 맛보고 싶다면 코츠코츠한 적극 추천해요. 피크타임엔 손님들이 많은 편으로 금요일, 토요일의 경우 예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이타역 앞 대로변에 있는 타코야끼집 테타코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2차로 들리기 좋아요. 1983년 창업해 오랜 기간 오이타 로컬들의 사랑을 받아온 곳으로 매장 안팎에 자리도 있고 술도 함께 마실 수 있는 독특한 타코야끼집입니다. 여기 타코야끼는 알은 작지만 문어가 많이 들어있는 편이고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기본 메뉴도 맛있지만 소스와 토핑이 듬뿍 올려진 파버터 타코야끼도 추천합니다. 호텔에서 나와 잠시 역 주변을 구경하고 간식거리도 좀 사봤습니다. 아침부터 간식거리를 산 이유는 둘째 날에도 특별한 열차 여행을 하기 때문인데요. 디스커버 큐슈 익스프레스 787 36+3, 줄여서 36+3이라 불리는 열차를 탑니다. 이 열차는 세계에서 36번째로 큰 섬 큐슈의 7개 현을 돌아볼 수 있는 루트로 운행을 하는데 총 5개의 루트가 요일별로 나눠져 운행되고 있어요. 저희는 이중 오이타역에서 출발해 종점 하카타까지 가는 일요일 루트를 이용했습니다. 36+3은 39. 일본에서 39를 산큐라고 읽는데 땡큐의 일본식 발음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열차를 타고 큐슈의 지역을 찾고 문화를 즐기는 손님, 그런 손님들을 맞이해 환대해주는 지역 주민, 이런 열차를 운영하는 JR 큐슈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어가고자 36+3이 되었다고 합니다. 36+3의 매력은 다른 특급 열차들처럼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큐슈의 7개 현을 돌아보며 큐슈를 즐기고 알아보자는 모토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오모테나시라 부르는 환영 행사를 하는 정차역이 키츠키역, 나카츠역 두 곳이 있고 모지코역에서는 1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져 역 주변을 가볍게 구경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일반 좌석 외에도 조금 더 쾌적하고 편하게 풍경을 감상하고 간식도 먹을 수 있게끔 디자인된 개인실이 있어서 큐슈의 파란 가을 하늘을 실컷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승무원들이 직접 손글씨로 쓴 정차역들의 운행 관련 정보와 깨알 같은 여행 안내 정보도 더 여행 기분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3호차에서는 큐슈 전 7개 현에서 만들어진 술이나 음료를 구매할 수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라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 칸인 4호차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쉴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 있고 5호차와 6호차에도 신발을 벗고 타는 좌석 등 개성 넘치는 공간들이 이어집니다. 36+3에서도 아루레샤처럼 식사가 제공되는데 화려한 비주얼의 2단 도시락이 나옵니다. 아루레샤와 다른 점이라면 외부 음식물 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정차하는 곳에서 간식을 사서 편하게 즐길 수도 있어요. 또한 긴 열차 이용 시간이 지루하지 않도록 차내에서 요일마다 다양한 체험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6+3을 타고 종점인 하카타까지 가지 않고 이전 역인 고쿠라역에 내려 총 268분 동안의 특별한 여행을 했는데요. 바다 구경도 하고 중간중간 볼거리도 많은 열차였습니다. 이동하는 시간도 여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일반 특급 열차로는 그냥 지나쳐버리던 지역의 작은 마을과 도시들을 조금씩 느껴보고 싶다면 36+3을 타고 큐슈를 좀 더 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고쿠라역에는 유명한 맛집이 있어요. 키타큐슈의 명물 카시와 우동입니다. 고쿠라역 7, 8번 플랫폼에 있는 작은 우동 가게에서 서서 먹는데 바쁘게 우동을 만드는 걸 보면서 먹으니 재미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면발에 고기와 파 토핑이 기본인데 미역 토핑도 있고 우동면 대신 소바면으로 먹을 수도 있어요. 고쿠라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고쿠라성. JR 고쿠라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라 산책 삼아 걸어가기에도 좋습니다. 역에서 강 쪽으로 쭉 걷다가 커다란 리버워크 기타 큐슈가 보인다면 다 온 거예요. 성내 정원을 둘러보고 산책하다가 성 안을 올라가 봐도 좋은데 저희가 갔을 때는 가을에만 볼 수 있는 타케아카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고쿠라성 일대가 테마파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타케아카리는 주로 가을 야외에서 많이 진행되는데 이 정도 규모는 일본 전국적으로도 화제가 될 만한 규모예요. 낮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되는 고쿠라성 타케아카리는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7일간 진행되는데 해가 지면서 노란 꽃이 핀 것 같은 고쿠라성의 모습이 정말 비현실적으로 예뻤습니다. 매점에서 고쿠라성 이야기라는 이름의 니온슈를 기념으로 사봤는데 맛도 아주 좋았어요. 후쿠오카현 키타큐슈시의 중심지인 고쿠라역은 주변에 걸어서 가볼 만한 맛집, 이자카야들이 많아요. 아케이드 상점가 거리인 우오마치 긴텐가이를 걷다가 란이란 야키토리 다이닝 바에 갔는데 큐슈를 대표하는 술, 그 외 여러 지역의 술 종류도 많고 개인적으론 야키토리보다도 제철 식재료를 쓴 요리들이 풍성한 게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셋째 날은 라멘의 도시 쿠루메와 녹차의 도시 야메를 여행해요. 저희는 고쿠라에서 신칸센을 타고 쿠루메까지 이동한 뒤 쿠루메역 근처에서 렌터카를 빌렸어요. 고쿠라가 위치한 키타큐슈처럼 쿠루메 역시 후쿠오카현의 대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키타큐슈시만큼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아니지만 쿠루메는 돈코츠 라멘의 발상지라는 큰 키워드를 가진 곳이에요. 쿠루메의 수많은 라멘 가게들 중 저희가 선택한 곳은 역에서 차로 3분 거리의 오키쇼쿠도입니다. 보통 돈코츠 라멘 하면 하카타를 떠올리지만 그 발상지는 쿠루메를 꼽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 로컬들도 쿠루메 라멘의 자부심이 큰 편입니다. 오키쇼쿠도는 대부분 로컬들이 찾는 조용한 식당으로 라멘 종류도 한 가지에 사이즈만 달라요. 혜자스러운 가격의 라멘은 국물이 진하면서도 염도가 높지 않아 국물까지 싹 다 비우게 됩니다. 60엔짜리 추가 메뉴인 게키카라 타카나와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일본엔 어느 지역이나 신사가 있고 알고 보면 정말 다양한 신사들이 있는 게 참 재밌습니다. JR 하이누즈카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코이노키 신사는 하트 모양으로 가득한 사랑의 신사예요.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테마의 신사라 산책 겸 잠깐 들려보기 좋습니다. 한적한 곳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천천히 구경하니까 힐링되더라고요. 또 연애의 사랑운의 성지라 그런지 에마에 적힌 소원들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후쿠오카의 녹차 야메차. 야메시에서 주로 재배해 야메차라고 부르는데 후쿠오카에서뿐 아니라 야메는 일본의 대표적인 차 산지 중 한 곳이에요. 생산량이 많은 지역은 아니지만 농후한 맛이 특징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어딜 가든 차나무가 보이는 야메지만 한눈에 야메의 모습을 느껴보고 싶어서 중앙대다원 전망소를 가봤어요. 언덕 가득히 차나무만 있고 그 너머로 야메시의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데 뻥 뚫린 뷰가 기분까지 상쾌해서 얼른 야메차를 마시고 싶어졌습니다. 야메에서의 카페타임은 녹차와 말차로 초록초록하게 즐겨봐야죠. 고퀄의 야메 녹차 음료와 말차 소프트콘을 먹을 수 있는 전통 찻집 오쿠야메 차노하도로 갑니다. 아로마 포트에 찻잎을 올려놓아 가게 안이 차향기로 가득한 곳이에요. 야메차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인데 여기서 마신 녹차가 정말 개성있고 맛있어서 차도 사왔습니다. 야메에는 전통 찻집 말고도 디저트 카페 같은 차 전문점들이 있는데요. 무로조노 와카페 역시 차를 직접 생산하며 카페도 함께 운영하는 곳입니다. 마차 몽블랑 크로플, 마차 테린네, 마차 티라미수 등 모든 메뉴들이 초록초록해요. 녹차 덕후인 저는 말차 그 자체였던 테린느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새로 생긴 곳이라 그런지 아직 구글 지도에도 없는 이자카야 라쿠스케는 미슐랭 레스토랑으로 선정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곳이에요. 오토시 안주부터 범상치 않았는데 해물 요리와 고기는 물론이고 야채 요리까지 정말 개성있고 맛있습니다. 특히 오뎅물을 튀긴 것 같은 식감의 무튀김이 너무나 예술이었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자리가 꽉 차는 이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바시 시장 이자카야 골목은 가볍게 2차를 즐기러 가면 좋아요. 원래는 오래된 시장 골목이었지만 지금은 밤에만 영업하는 술집들이 몇 군데 모여 있습니다. 이 레트로한 분위기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제법 있다고 해요. 로컬들만 가득했던 작고 정겨운 이자카야에서 맛있는 술과 야끼토리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묵은 숙소 야메 크래프트인테는 예전에 그릇가게, 건어물 가게, 전당포 등 여러 가게들이 영업을 했던 건물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야메의 아름다움을 가득 담은 전통 숙소로 바뀌었습니다. 야메시 인근에는 오래전부터 녹차 외에도 염색, 풀단, 대나무 세공, 도자기, 전통주 등의 작업을 하는 공예가와 공예품 가게들이 많았는데 야메 크래프트인은 숙박을 하며 지역의 크래프트 문화를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숙소예요. 저희가 예약한 대나무룸은 작은 정원이 딸린 복층 형태의 객실입니다. 1층에는 다다미 거실과 욕실이 있고 2층에는 침실과 작은 거실 공간이 있어요. 객실 내 비치된 거의 모든 물건들은 핸드메이드 공예품들인데 보기에만 예쁜 게 아니라 사용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식으로는 큰 삼나무 도시락통에 야메와 인근 지역에서 난 재료들로 만든 건강한 한상이 차려져요. 야메에 있는 숙소답게 차도 넉넉하게 제공됩니다. 냉장고에도 냉침차가 있지만 직접 차를 우려 마실 수 있도록 닭이들도 준비되어 있어 아침 식사 후 여유있게 티타임도 가졌어요. 저희가 후쿠오카 인근 소도시 여행지 추천 영상에서 오이타현의 히타를 소개했었죠. 그때 히타에서 2박을 했는데도 다 즐기지 못한 것들이 남아 아쉬웠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가서 완벽한 반나절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히타를 찾는 여행객들은 대부분 전통 상점가 거리인 마메다마찌를 가는 편인데요. 물의 도시라 불리는 히타의 모습을 제대로 느껴보려면 강을 볼 수 있는 쿠마 지역을 가봐야 합니다. 마메다마찌처럼 가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아니지만 미쿠마 강변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풍경과 물소리를 감상하면 히타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근처 가게에서 소바만주 하나씩 사서 간식으로 먹으면 딱입니다. 당일치기로 히타에 왔으니 점심 메뉴 선택은 더욱 신중해야겠죠. 숲속에 있는 백년 고택에서 카이세키 요리를 먹을 수 있는 오하라 차야에 갔습니다. 료칸이 아니어도 이렇게 카이세키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들이 있는데요. 음식 맛, 분위기, 서비스, 가성비, 비주얼 뭐 하나 빠지지 않는 100점짜리 음식점이었습니다. 히타에서는 손잡이 달린 대나무 바구니를 하나테보라 부르는데 산채 요리 위주로 구성된 하나테보 도시락이 이곳의 대표 메뉴고 모든 음식 하나하나가 놀랄 만큼 맛있었어요. 점심에만 영업하는 식당인데다 부정기 휴무도 많고 단체 손님도 꽤 있는 편이라 반드시 전화 예약을 하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히타는 유후인 벳부와 더불어 오이타현을 대표하는 온천 명소 중 하나죠. 후쿠오카에서도 접근성이 좋은 편이라 당일치기 여행지로도 인기가 많은 만큼 당일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소개했었던 히타 텐료스이노 야도처럼 대욕장에 당일 입욕권을 판매하는 료칸들도 있고 좀 더 여행 기분을 내고 싶다면 가족탕 위주로 구성된 당일 온천 시설을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간 곳은 유메산스의 가족급으로인데 다양한 스타일의 가족탕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어서 취향에 따라 온천탕을 골라 입욕할 수 있어요. 1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하고 매표소에서 받은 코인을 욕탕 라커룸 박스에 넣으면 뜨거운 온천수가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4인용 탕이 순식간에 채워집니다. 날씨 쌀쌀할 때는 뜨끈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히타에서의 알찬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후쿠오카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마지막까지 여행 기분 제대로 내보고 싶어서 유후인노모리 특급 열차를 이용했어요. 하카타와 유후인 벳부를 잇는 특급 유후인노모리는 독특한 초록색 외관과 나무 느낌의 인테리어가 특징인 열차로 1989년부터 운행을 이어오고 있는 큐슈의 대표 관광상품 중 하나입니다.
모든 좌석이 지정석인 요후인노모리는 주말이나 공휴일의 경우 사전 예매를 하지 않으면 탑승이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많죠. 여행의 마지막은 항상 아쉬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요후인노모리 안에서 오리지널 간식들도 사 먹으면서 3박 4일 큐슈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JR 큐슈의 특별한 열차들과 함께했던 색다른 후쿠오카 오이타 여행. 큐슈에서 2년간 살았던 저에게도 이번 여행은 아주 특별한 여행으로 기억에 남았는데요. 올겨울 일본 여행은 어디로 가나 고민 중이었다면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큐슈의 소도시들로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아일랜드 트래블러의 3박 4일 추천 여행 코스에 대한 정보는 JR 큐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